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천지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3년 5월 20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한미반도체가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쓰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금주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었었죠. 이게 타결될 거냐 말 거냐 가장 큰 이슈였는데 타결되진 않았습니다만 바이든이나 메카시 하원 의장 모두 다 디폴트는 없을 거고 협상 타결을 확신한다, 이런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립 서비스 있고요. 다음 주에 다시 협상이 재개돼서 과연 이것이 잘 처리가 될지는 여전히 의문부호죠. 만약에 지금 시장의 기대와 반대되는 소식들이 계속 나타나서 결국 6월 달에 기술적 디폴트에 들어간다 그러면 시장은 지금과 또 반대 상황이 언제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뉴스를 추적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어찌됐든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WTI 같은 경우도 유가가 계속해서 눈치 보게 하면서 급락하지 않고 방향성을 모색 중이고요. 10년만기 미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역시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보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졌죠. 그래서 국채 쪽에서는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오면서 기술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나스닥은 12,000원을 두고 계속 롤링하고 있다가 13,000원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료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재료가 되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결국은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고 급등이 나온 과정으로 보여서 기술적 급등으로 봐야 되겠죠. 숏 스퀴즈가 생겼다고 추측이 됩니다. 이 12,000대에서 하방에 베팅했던 포지션들, 숏 포지션들이 털린 거죠. 쉽게 말해서 공매도 세력들이나 풋옵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털리면서 상방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13,000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마련했죠. 그런데 물론 다음 주에 이것이 또 반전될 수 있는 겁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미뤄진다 그러면 실망 매물이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기술적으로는 계속 긍정적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점, 또 급락이 나와도 언제든지 또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배경은 되는 겁니다. 결국 디폴트가 되지는 않을 거니까요. 시간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LPL 리서치에서 미국의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들이 13F라고 해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이 보고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비중을 가장 크게 늘린 업종은 테크놀로지, 기술주였습니다. 1.5% 비중이 늘었고요. 비중이 많이 감소된 쪽은 역시 파이낸셜, 금융 쪽이 마이너스 2.4%로 비중이 크게 축소됐죠. 그러니까 향후 금리 정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술주 중심에서도 챗 GPT가 일단은 트리거가 돼서 AI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다시 박스권 상단에 진입했어요. 물론 가다가 다시 또 거꾸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기술적으로 저점을 잘 형성하고 추세적으로 다시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은 긍정적이죠. 다시 내려와도 이 박스권 하단에서는 충분히 또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되니까 조정이 나와도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 금요일장에 반도체 관련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시장은 환율이 다행스럽게도 고점대를 추가적으로 확장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 조정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시 또 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튀어도 정부는 이번처럼 일부 또 개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튀지 않게 완만한 속도만 돼도 일단은 다행스러운데요. 여전히 환율이 우리 증시를 좀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꾸준히 추적을 해야 되겠죠. 코스피가 2,500 돌파 이후에 기술적 조정을 보였고요. 기술적 저점에서 다시 또 기술적 반등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강력한 반등이 되기 어려운 건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죠. 이차전지 부진 속에서 엔터하고 반도체가 선전하면서 역시 세력들이 시장을 한 방에 죽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일단 순환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또 빠르게 치고 가기는 재료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재료와 수급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로 매매에 집중하는 게 좋겠죠, 지금은. 그러면 오늘 주제인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글로벌 반도체 리서치 전문 기업인
테크인사이츠라고 있습니다. 업력이 30년 이상 된 공신력이 있는 그런 리서치예요. 근데 이쪽에서 세계 10대 장비 기업에 선정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여러분들이 관련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포커스 부분에서 6위를 차지했어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반도체 장비 기업 중에서 선정이 된 거니까 이게 호재로 작용을 했죠. 동사 같은 경우 주력 장비는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에 활용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내 최초로 반도체 패키지 전담 모듈인 마이크로소를 국산하는 데 성공했는데 2022년 9월에는 반도체 웨이퍼 절단을 위한 마이크로소 장비인 풀 오토메이션 웨이퍼 마이크로소도 출시해서 신규 매출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그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역사적 신고가 쓴 배경이 챗 GPT와 같은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 쪽에서 ABM 칩 생산이 중요한데요. 여기에 핵심 장비가 TSV TC 본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2017년에 SK 하이닉스하고 공동 개발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AI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동사에 계속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자파 차폐 장비를 생산하는데 이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실적이 올해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업황이 부진하니까 실적도 부진한데 내년부터 이제 회복해서 2025, 2026 이렇게 더 좋아질 거라고 미리 평가받는 거예요. 자, 삼성증권에서 추정한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2021년에 3,730억 정점 찍고 2022년, 2023년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셔도 2021년에 1220억 찍었는데 올해 전망치가 620억이에요. 반토막 나잖아요. 올해 실적이 반토막으로 전망되는데 주가는 역사적 신고가다. 재무제표 보고서 투자하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것을 땡겨왔기 때문이라고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24년도에 매출은 어느 정도 회복하겠지만 영업이익은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는 거고 2024년, 2025년 챗 GPT가 AI 시장에 문을 열었다 그러면 이것이 더 확장될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기대감이니까 어떻게 시장이 또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급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공사 같은 경우 HPSP에 지분 투자를 한 게 있는데 기초 잔액을 보시면 374억인데 기말 잔액으로 1979억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죠. 장부상 평가이익이 났는데 이렇게 된 것은 경영 참가 목적이 아니라 단순 투자 목적으로 투자 목적을 변경했어요. 한미반도체가. 그러면서 저것이 이제 평가이익이 되면서 영업이익은 2024년 1분기에 20억으로 90% 쪼그라들었지만 순이익이 1,300억대로 큰 폭으로 증가한 배경이 됐습니다.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건 일회성 요인으로 보셔야 돼요. 저 지분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찌됐든 일회성 요인이라도 지분평가이익이 잡히면서 신고가를 만드는데 일정 부분 기여는 한 거죠. 자, 그래도 2024년 실적으로만 봐도 지금 2조 5천억이라는 시총은 싸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급 논리로 지금 봐야 되겠죠. 자, 4월 17일부터 그동안 좀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기관도 같이 일부 쌍끌이를 하면서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집중 매수한 구간의 평당가가 약 21,750원입니다. 이미 19% 이상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차익 실현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급등한다고 해도 쫓아가는 매매는 절대 하지 마시고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 없이 눌림목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고공전투 구간에서 매매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게 현명하겠죠.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의 최근 차트 흐름입니다.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급등이 나왔는데 올라가니까 계속 꼬리 달고 음봉 나오잖아요. 부담스럽다는 소리죠. 수급적으로 올렸던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 나오니까 이렇게 고공전투를 하는 겁니다. 계속 추세가 연장되면서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박스권을 만들죠. 고공전투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거의 2개월 동안 했어요. 만약에 재료가 나오지 않았으면 좀 더 고공전투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재료가 나오면서 수급이 다시 붙었고 이렇게 급등각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지만 시총이 2조 5천억 싸지 않다.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저점부터는 이미 1000% 이상의 수익이 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탐산을 만들었던 이 역사적 고점을 넘고 추가 상승을 하는데 대량 거래들이 터지고 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대응만 하는 겁니다. 그대로 앞전의 모습처럼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로 조정이 나온다면 이 23,000원대가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겁니다. 이 23,000원대 이상에서 고공전투를 벌여야 다시 이 자리를 도전할 수 있는 고공전투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연고점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절대 또 깨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죠, 기술적으로. 네, 이 22,000원은 종가상으로 훼손한다면 26,450원 금일장 만든 고점 또는 그 이후에 만든 고점을 다시 가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을 겁니다. 다시 또 재료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강력한 재료가 나와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앞전의 고공전투의 흐름을 잘 기억을 하시고 위에서 또 고공전투가 벌어지면 그 고공전투의 저점만 노려서 매매를 한다. 그리고 단계별 자리를 보지만 23,000원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공전투를 벌여야 이번에 고점 자리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이 지금 이 고점에서 역사적 신고가에서 매매하기가 두려운 분들은 다른 종목들 보면 되는 거죠. 좀 더 안전한 종목들 찾아서 보면 되고, 뭐 현대엘리베이터가 계속해서 긍정적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이 눌림목이 또 나오게 되면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 YG엔터도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눌림목 나오면 또 매매할 수 있는 자리를 줄 겁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 계속 추적하면서 수급 보고 대응하는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자 한 줄 요약. 2차전지 부진에도 순환하는 세력 수급.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